별의 물리학 파트는 당신들이 이제 이거 기말 끝나고 바로 또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니까 같이 내용 정리 들어봐요.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자 하는 부분이야. 본다에서 별까지 거리가 느껴져? 느낄 리가 없죠. 그래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관측 방법, 별까지 거리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주 운동 아니고 연주 시차예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공전하죠. E1의 위치와 E2의 위치로 지구가 공전을 하네요. 약 6개월 정도 기준으로 공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꽤 가까이 있는 별들은 하겠습니다. 꽤 가까이 있는 별들은 천구상에서 스타1의 위치, 스타2 위치가 좀 바뀌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왼눈 감았다 오른눈 감았다 하면 위치가 좀 바뀌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력 검사할 때 왼눈 감았다 오른눈 감았다 해본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자, 내가 펜 하나 준비해 봅니다. 꽤 멀리 여러분한테 꽤 멀리 준비해 봤네요. 왼눈 감았다 오른눈 감았다 하면서 위치 관계가 변하는지 봐주십시오. 뭐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택해 볼까요? 왼눈 감았다 오른눈 감았다 하면요. 그럼 여러분 직접 왼눈 감았다 오른눈 감았다 펜 하나 들고 해보십시오. 좀 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 각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면서 DO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 연주시차의 크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거리 R과 연주시차는 역수의 관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연주시차 P가 1초 나오면 그 별까지 거리 R은 1파섹으로 정의되려고 합니다. 1초는 어떤 각도입니까 하면 3600분의 1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즉각 90등분 하면 1도가 나오고 그걸 60등분 하면 1분 또 60등분 하면 1초가 나오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연주자 P가 0.1초 나온다면 별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10파섹으로 현대과학에서는 0.01초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100파섹까지의 거리는 우리는 연주시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파섹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라고 한다면 연주시차 P가 0.1초일 때입니다. 하는데 그럼 몇 킬로미터 또는 몇 광년 거리입니까? 라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별까지 거리가 만약에 1파섹이라는 거리로 삼는다면 이 연차 P는 0.1 다시 연차 P는 1초가 된다. 다시 말해서 3600분의 1도가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별을 기준으로 큰 원을 하나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우리가 중심가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럼 중심가의 크기 P가 얼마일 때 1초가 될 때 호의 길이는 지구 태양 사이 거리 이걸 우리는 1천문 단위 아스트로이드 유니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 중 사이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1AU가 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360도 다 돌렸다면 2파이 이 거리 R이 1파섹 될 텐데 호의 중심가의 크기가 1초 3600분의 1도가 된다면 그것이 1AU라는 요 호의 길이가 나오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파섹 남기고 전부 다 넘긴다면 대략 20만 AU 20만 6천 정도
나오고요. 1A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하니까 대략 3.1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가 1파섹이라는 거리가 됩니다. 참고로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는데요. 9.5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다 보니까 약 3.26 라이트이어 3.26 광년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거리가 1파섹입니다. 그래서 대략 100파섹까지의 거리, 한 300광년 정도까지의 별까지 거리는 우리는 연주시찰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요. 300파섹, 맞죠? 300광년. 그리고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만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약 10만 광년 됩니다. 그러니까 300광년 정도 되는 이 정도면 정말 태양계에 아주 가까이 있는 별까지만 겨우 측정이 가능한 제일 첫 번째의 광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번만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연주 시차를 측정하려고 했지만은 실패 보면서 지동설을 의심해서 새로운 천문설을 제시한 사람 누구죠? 갈릴레오.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이 절충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금성의 보름달 모양 위상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자기가 만든 실험기구로서 결국 관측기구로서는 연수차를 측정하지 못해서 지동설을 부정하는 천동설을 다시 주장한 사람이 티코 브라이인데요. 티코 브라이 하면 뒤에 누군가 또 따라놔야 될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케플러죠. 즉 티코 브라이는 눈깔이 아주 좋은 부족이었는데요. 밤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망원경 등을 통해서 행성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관측을 나타냈고, 그것이 케플러가 받아서 케플러 제1, 2, 3 법칙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 중간고사 많이, 기말고사 필요한 게 많이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 끝날. 두 번째는 병광성의 밝기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맥동병광성이라는 놈이 있어요. 별의 밝기가 항상 일정 미가는 그러지가 않은 별들이 있습니다. 맥동병광성에서 별이 부풀었다가 수축했다가 부풀었다 수축하는 이런 병광성이 있고요. 식병광성에서 쌍성계 또는 삼성계라고 하는데요. 별 두 개가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이런 식병광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별 하나가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맥동병광성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이 맥동병광성을, 맥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자어잖아요. 영어로 바꾸면 쇠페이드 병광성입니다. 그래서 이 맥동병광성, 쇠페이드 병광성을 보는데요. 우리가 물리라는 것은,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죠. 질량이 큰 놈은 관성이 크다. 이거는 안드로메다 봤더니 질량이 작은 놈은 관성이 큰데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힘을 크게 주면 가속도가 크게 나온다. 안드로메다 봤더니 아니야, 힘을 작게 줄수록 가속도가 크게 나와.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맥동병광성의 병광 주기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광 주기가, 예를 들어서 5일짜리 병광 주기의 절대 등급을 살펴보니까 이렇고, 10일짜리 병광 절대 등급을 살펴보니까 등등등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아주 멀리 있는
거리의 맥동병광성도 병광 주기에 따라서 절대 등급 별의 진짜 등급은 서로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0일짜리 맥동병광성은 또 다른 별의 또 다른 은하 또는 또 다른 성단에 있는 그 맥동병광성의 병광 주기와 주기가 같다면 절대 등급은 서로 같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알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별까지 거리를 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허블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허블 법칙인데요.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있는 별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후퇴 속도는 HR 이렇게 나오는 공식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뭐 이 둘이 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연주 시차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정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별의 밝기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이 얼마나 밝게 보여요 하는 것들은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안시 등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죠. 눈으로 시 볼 때. 알겠습니까? 반면 별이 진짜 얼마나 밝아요 하는 것을 절대 등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호로는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을 쓰고요. 절대 등급을 라지 m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을 쭉 다해한 뒤에 누가 제일 밝게 보여요 하면 겉보기 등급 숫자가 작은 게 밝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밝기는 누가 더 밝아요 하면 겉보기 등급 시계를 끄고 절대 등급을 따져서 절대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진짜 밝은 별이야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의 밝기에 대해서 등급을 제시하는데요. 그 옛날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별의 밝기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면서 1등급 또는 1등성,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 이렇게 하면서 가장 밝게 보인다는 것은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것은 6등성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봤습니다. 한 등급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1등성과 2등성 한 등급 차, 1등급 차는 그 밝기비가 2.5배 밝기비가 나옵니다. 그럼 2등급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에 2.5를 가니까 6.25배 밝기비가 나오게 됩니다. 3등급 차는 어떻게 될까요? 약 16배가 되고요. 4등급 차는 40배 그리고 5등급 차가 나오면 100배 밝기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해봅시다. 6등급 차는 어떻게 될까요? 6등급 차는 5등급과 1등급이잖아요. 250배 밝기 차가 나오죠. 7등급 차는요? 625배 밝기 차가 나옵니다. 8등급 차는요? 1600배, 9등급 차가 4000배, 10등급 차는 10,000배 밝기 차가 나옵니다. 물론 11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이 정도만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를 10파섹을 놓았을 때, 즉 연주자 P가 0.1 초인 거리에 놓았을 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으로 삼았는데요. 모든 별들이 딱 10파섹 거리 있을 때가 뭐죠?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도 있겠고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딱 10파섹 거리에 있는 어떤 별을 봤다면 이 별은 당연히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서로 같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10파섹 거리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진짜 밝기에 비해서 훨씬 더 스몰의 겉보기 등급이 밝게 보입니다. 밝게 보이면 겉보기 등급의 숫자는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 거죠. 밝게 보이는데 밝은 게 숫자가 작은 거예요. 알겠어요? 헷갈리면 곤란하죠. 성적 좋은 게 1등급이에요. 알겠나? 그렇다면 멀리 있는 별은 어떻게 되겠어?
진짜 밝기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겠죠. 절대등 숫자가 더 커 보일 거야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별 A, B, C를 보아요. 별 A, B, C를 보면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숫자를 써놨습니다. 1등성, 1등성이고요. 2등성에 7등성이고요. 요거는 뭐 4등성에 마이너스 2등성 이런 정도를 해봅시다. 숫자는 한번 썼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제일 밝은 별은 누구예요? A별이 제일 밝게 보이네요. 근데 진짜 밝은 별은 누구라고요? C.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됐나? 그렇다면 이 별까지의 거리가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치? 중학교 때는 거의 이 정도에서 역시 마찬가지 끝나고 말아요. 거의 절대등급과 곱보기 등급이 같다? 아, 이건 딱 10파세 거리 있잖아. 끝!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등급과 곱보기 등급의 숫자가 다르게 주어진다 했었을 때 거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 말입니다. 물론 포선식이라는 게 있어요. 롭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식을 외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도 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못 외워요. 안 외워요. 그래도 풀어요. 고등학교 수준까지, 과거 수준까지는 풀어요. 그거 없어도. 설명을 해볼게 하는 거야. 얘는 진짜 밝기가 얼마입니까? 하면 마이너스 2등성이 됐을 때지. 얘는 3등성이네요. 되겠습니까? 일단은 10파셋보다는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2등성짜리인데 겉보기 등급이 3등성이니까 10파셋보다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이 정도가 이거 중학교 문제라 했습니다. 진짜는 하겠습니다. 이 별의 빛이란 게요. 저번에 파동 얘기할 때도 한번 소개했지만 별이란 게 한쪽 방으로 별빛이 나가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사방팔방 퍼져나가잖아요. 구명파예요. 그래서 별빛이 퍼져나갔을 때 같은 면적을 비춰야 되는 앞에 요 면적을 비추던 별빛은 거리가 2배가 되면 4배의 면적을 거리가 3배가 되면 9배의 면적을 비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빛 에너지의 양은 광도 인텐시티 I는 별까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절대 등급이 몇 등성? 마이너스 2등성인데 내 눈에 보이는 건 5등성으로 어둡게 보여요. 진짜 밝기에 비해서 어둡게 보여요. 얼마나 어둡게 보입니까? 5등급 차이로 어둡게 보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5등급 차이라면 100배 밝기 차이가 되겠고요. 100배 밝기 차이라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10배 더 멀리 있는 겁니다. 거리가 기준거리보다 10배 더 멀리 있으니까 기준거리가 10파셋보다 10배 더 멀리 있으니까 밝기는 100분의 1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10파셋보다 10배 더 멀리 100파셋 거리입니다. 마이너스 2등성인데 8등성이래요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등성인데 8등성이래요. 몇 등급 차이 난다고? 10등급 차이 난다. 10등급 차이는 10,000배 밝기 차이입니다. 밝기 비가 10,000배라는 것은 거리는 100배 차이 나네요. 기준거리 10파셋 대비 몇 배나 더 멀리 있다고요? 100배나 더 멀리 있어요. 1000파셋 거리입니다. 이 패턴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 마이너스 2등성인데 5등성으로 보이네요. 마이너스 2등성인데 5등성으로 보여요. 몇 등급 차이 난다고? 7등급 차이 나요. 625는 누구 제곱입니까? 그렇지, 25제곱이죠. 10파셋보다 몇 배가 더 멀리 있다고? 25배나 더 멀리 있다고. 250파셋의 거리에 있네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밝기 7등성밖에 안 된대. 근데 2등성으로 보여요. 2등성으로 보여요. 더 밝게 보였네요. 기준거리보다 어떻게 됐다고? 기준거리 10파스보다 가까이 있네. 예, 여기까지가 중학교 문제라고요. 그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몇 등급 차이나? 5등급 차이나. 100배나 밝게 보여요. 100배나 밝게 보여요. 거리가 10분의 1로 다가와 있네요. 기준거리 10파섹 대비 10분의 1이니까 1파섹의 거리에 있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말뜻 이해됐어요? 말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번호에 8등성의 별인데 마이너스 2등성으로 보이잖아요. 만대 밝기로, 만대나 밝게 보여요. 예, 100분의 1의 거리에 있네요. 기준거리 10파섹 대비 100분의 1로 있네요. 0.1파섹의 거리에 있네요. 라고 쓰겠다고. 이해됐어요? 1등성인데 마이너스 3등성으로 보이네요. 다시 1등성인데 마이너스 2등성으로 보여요. 몇 등급 차이 나지? 3등급 차이 나지? 3등급 차이면 16배. 그러면 거리가 4분의 1로 다가와 있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기준거리 10파섹 대비 4분의 1의 거리에 있네요. 라고 말해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점수를 안 떨어지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적절히 쓰면 됩니다. 적절히. 볼까요? 절대 등급은 2등성인데 겉보기 등급이 6등성 해봅시다. 6등성 해봅시다. 몇 등 차이 나지? 4등 차이 나요. 4등 차이는 40배죠. 대략 36배보다는 조금 더 하는 거 아니야. 36? 6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해됐어요? 네. 일단 어떻게 보이는 거 보니까 기준거리 10파스보다 더 멀리 있는데 4등 차이면은 40배? 36배보다는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36배면 거리 제곱에 6배보다 더 멀리 60파스보다 조금 더 멀리 있겠네. 그 정도쯤이면 해볼만하게 문제 풀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 여기가 5등성짜리 별인데 마이너스 27등성으로 해요. 10파스보다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겠죠. 방구시에 가까이 있겠네요. 태양이에요. 이해했어? 절대 등급과 돋보기 등급이 같다면 딱 10파스 거리 있겠고 절대 등급과 돋보기 등급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멀리 있는 놈은 더더더 멀리 있겠고 가까이 있는 놈은 더더더 가까이 있겠네요. 이게 좀 만드십니다. 이해했어? 나는 화학을 공부시키면서 이럴 때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을 만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포구스식은 나중에 한번 검색 다시 해보십시오. 포구스식은 그 공식을 시험장에서 자기 기억력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식이에요. 다른 것들은 마찬가지겠죠. 무슨 뜻이 알겠어? 물론 뭐 등하성 공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거의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꽤 다양한 공식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기말고사 치자마자 또 바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됐나? 정리하시고